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분양권 상태에서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입주 및 등기 절차를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임시 사용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죠. 네, 세 번째로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용 승인이 나고 그 사용 승인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로 입주자 입주 지정 기간을 줘요. 그게 사용 승인 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잔금일이나 보존 등기일로부터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네. 전세로 들어가실 때 많은 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으시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세 대출 받으실 때는 우선 본인이 대출 받고자 하는 은행에 사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입주 예정 단지의 아파트는 아직 미분양 상태, 미등기 상태이므로, 그죠? 미등기 상태라서 이런 전세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세 대출 받으시려거든 그 은행에 내가 어느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데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꼭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네, 그리고 전세 대출은 최소 임시 사용 승인 후에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그때 임시 사용 승인서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입주 안내문을 첨부해서 대출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임대인께서 잔금을 완납하면 잔금 완납 증명 영수증을 또 제출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세권 등기 설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같이 진행하면 되는데요. 보통 그 입주 예정 단지 아파트에 법무사가 또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같이 그 집단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법무사에게 미리 협의를 하시거나 그게 아니시라면 개인적으로 다른 법무사 분께 의뢰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더라도 그 전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인 거 아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분양권 상태인 입주 예정 아파트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증금을 입금할 때 임대인의 분양대금 납부해야 되는 전용 계좌가 있어요. 그 계좌에 자신의 보증금을 동호수 써서 바로 입금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좋으신 임대인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요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봐도 보증금을 받아서 사라진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안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사라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그 돈을 다른 곳에 급한 일이 생겨서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보증금은 바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는 임차 기간 동안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추가 대출을 받거나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럴 일이 없도록 특약을 잘 작성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임차인과 꼭 필수적으로 사전 협의와 그리고 임차인의 동의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위쪽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보증금을 볼 때요. 그 분양가의 70%를 넘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요즘에 아파트 금액이 분양가보다 전월세 금액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남구에 있는 용호 W 있잖아요. 이게 첫 입주를 할 때 전세가가 분양가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분양가가 만약에 7억대라면 전세도 뭐 7억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W가 분양했을 시점보다 그 입주할 시점에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KB 시세를 보고 그 KB 분양가 70%보다는 KB 시세의 7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거나 그리고 그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세가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전세를 들어가고 싶을 때는 분양가의 70% 또는 KB 시세의 70% 이하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전세 말고 월세 계약할 때요. 그 지역별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을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분양가 상태일 때 임대인께서 중도금을 대출받은 경우도 많고 또 잔금을 할 때도 그 월세를 받게 되면 금액이 워낙 잔금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대출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집을 월세로 들어갈 때 내 보증금이 월세 보증금이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에 합당하다면 주인분께서 다른 대출을 받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그 물건이 경매로 나오거나 그랬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액 보증금 그 기준과 그리고 내 금액을 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변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보증금을 2천만 원 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특약을 잘 작성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청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입주 청소를 임대인이 해야 한다, 임차인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시시비비가 많이 갈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임차인분들이 입주 청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의 전세 월세가 물건이 너무너무 많을 때는 임차인이 좀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입주 청소를 임대인이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입주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통 사례를 봤을 때는 전세 같은 경우는 월세 워낙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입주 청소를 임대인이 하기보다는 들어오는 임차인이 대부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께서 입주 청소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다 협의가 가능한 거니까 우리 아들이 TV를 켰네요. 빨리 마무리하고 놀아주러 가야겠습니다. 아무튼 특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작성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특약사항을 쓰면 좋을지 몇 가지 작성해서 여기 같이 띄워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